우리가 보통 건강검진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검진을 한 다음에 되게 우편물로 받거나 그 검진센터에서 거기 소속돼 있는 의사 선생님한테 설명을 듣게 되는데, 사실은 뭐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어느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종합검진을 설명할 만한 과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이상 소견만 얘기해 주지, 그다음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라든지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은데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좀 더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기 위해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제로 사례를 들어서 건강검진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이건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 얼마마다 한 번씩 검진을 해야 될지, 이런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자로 40대 여성을 제가 이제 정보를 받았는데요.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검진 소견을 받았을 때 일단은 결과표에는 콜레스테롤이 약간 높고, 과거에 이제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해서 갑상선을 다 드러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갑상선 호르몬을 드시게 되겠고요. 또 가끔 이제 뭐 수면제도 좀 드신다고 하고요. 자주 먹진 않는데 이런 생활이 한 7년 정도 되셨고, 그 밖에 이제 그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알러지가 좀 있어서 알러지와 관계되는 비염약을 좀 드시고,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오메가3라든지 피부 탄력에 좋은 콜라겐이라든지, 또는 이제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이라든지, 체중 관리, 몸매 관리를 위해서 밀크시즈를 복용 중이라고 하시네요. 자, 이분의 그 건강 데이터를 좀 제가 눈여겨 봤는데요. 첫 번째 이제 좀 관심을 갖고 많이 들으셨습니다. 콜레스테롤 얘기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거는,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높은 걸 고지혈증이라고 진단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일반 분들이 고지혈증과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거가 다른 얘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을 영어로 코리안이라고 하죠. 영어로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거는 한국말로 고지혈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용어 정의부터 좀 확실히 할 거고요. 이분의 경우에는 일단은 키가 160이 좀 넘고요. 몸무게도 50이면은 말랐다고 해야죠. 나이를 좀 감안하면. 그런데 우리 보통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하면 뭐 삼겹살을 먹고 배가 엄청 나오고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여성의 경우에 이렇게 그 칫솔질했을 때 치약이 발가락이 안 떨어지고 배에 떨어질 만큼 배가 나온 분들이나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생각을 하지, 마른 분이 왜 콜레스테롤이 높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왜 높아졌을까요? 여성분들이 그 완경 또는 폐경이라고 하죠. 이런 호르몬의 변화가 오거나 또는 오려고 하는 나이가 되면 음식과 상관없이, 체중과 상관없이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올라갑니다. 이거는 어떤 뭐 유전적인 뭐 성향도 있습니다만,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왜 그런지 저도 알 수 없죠.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러니까 나는 음식도 채식 위주로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보니까 빨간 글씨가 있는 거예요. 정상을 벗어난 거예요. 도대체 이거를 치료해야 되냐, 이 의미가 뭐냐, 어디 물어보고 싶은데 콜레스테롤이 나쁘다고만 얘기하지, 약 먹으로만 얘기하지 이 숫자의 의미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총 콜레스테롤이 218이 나왔습니다. 가장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140에서 160 정도 될 때 이분은 콜레스테롤이 극히 정상이다라고 하고요. 우리가 200이 넘으면 높다고 돼 있고요. 지금 이분의 경우는 218이니까 일단 빨간 글씨로 결과 통보가 됐고요. 220이 넘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약물 치료를 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또는 폐경이 안 된 여성의 경우에는 더. 왜 그러냐면은 보통 내과 교과서나 가정의학과 교과서에는 250 정도부터 치료를 고려해 보라고 돼 있고, 전제 조건이 운동이나 식이를
먼저 하고 약물 치료하라고 돼 있는데, 이게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인간의 수명이 늘어서 100세 시대가 되면 될수록 대부분의 학회에서 가이드라인이 점점 낮아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몇 년 전부터 220부터 약을 쓰기 시작합니다. 왜? 폐경이 안 된, 완경이 안 된 여성의 경우는 유전자적으로 집안에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거는 병이 생기지 않으면 높아도 증상이 없기 때문에 피 검사를 안 하면 모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디가 아프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어디가 불편하거나 이러면은 검사를 하는데, 이 콜레스테롤이 어느 정도 높다고 해도 불편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왜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치료를 해야 되냐는 너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죠. 이미 망가진 혈관은 약을 먹는다고 해서 정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리미리 검사를 하고 220부터 치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밀도 콜레스테롤 LDL이라고 하는데, 영어의 약자로요. 이거는 이제 치료 목적 또는 치료의 기준치입니다. 예를 들면 총 콜레스테롤이 250이 넘었는데, 그러면 약물을 먹고 6개월 정도 있다 피 검사를 해서 예를 들면 140에서 160 사이로 좋아졌습니다. 자, 그 좋아짐과 동시에 이 저밀도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질환이 없다면 이것도 130 이하로 떨어졌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요. 대부분의 연구 논문에서는 이 저밀도 콜레스테롤 LDL이 얼마만큼 떨어졌냐에 따라서 치료가 잘 됐다고 보는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약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기준은 218인 총 콜레스테롤 하시면 되고요. 좀 더 관심이 있거나 의료진 경우에는 저 LDL이 얼마만큼 떨어지느냐가 중요하고요. 더군다나 심장병이 이미 있거나 뇌졸중 같은 뇌혈관 질환이 있거나 또는 말초 혈관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저 LDL 수치가 약을 드시고 나서 90 이하로 반드시 떨어뜨려야 되는 게 의료진들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DL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질환을 갖고 있냐 없냐, 또는 내가 어떻게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냐를 보는 먼 지향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이라는 질환은 혈관 안에 흔히 얘기해서 지방, 기름기가 많다는 얘기고요. 이 기름기는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되는 게, 우리 몸의 지방이 에너지원이거든요. 흡수를 지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오메가3, 오메가6,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이런 것들로 분해가 돼서 나름대로 필요에 의해서 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분해되고 있는지, 유전적으로 잘 분해하고 있는지가 또 검사로 나옵니다. 이거를 지방산 검사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집안은 너무 육식을 좋아한다. 근데 고지혈증은 아직 없다. 고지혈증 약 먹자는 소리는 안 하는데 너무 육식 먹는 게 괜찮을까? 우리 집은 너무 육식을 안 먹는다. 근데 중년이 되면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안 먹어도 되는가? 왜냐하면 식물에도 동물성 기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 양 가지고도 내 몸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가를 봤을 땐 지방산 검사라는 걸 하면 오메가3, 오메가6,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안 좋은 포화지방, 그 다음에 튀김류에 많이 있는 트랜스지방이 과한가 적절한가 부족한가가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적극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해서 약 먹어야겠다도 중요하지만 내 생활습관, 내 식습관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것은 좀 더 추가적인 검사를 해보면 속 시원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제가 고지혈증이 있어서 콜레스테롤 약물을 처방하면 이거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요? 또는 평생 먹어야 되나요? 또는 피검사를 6개월 후에 했는데 정상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끊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거든요. 보통 약을 드신 다음에 6개월 정도 있다 피검사를 해서 정상이 됐어요. 정상이 됐는데 너무 낮으면 약물을 조절하지만 140에서 160 정도의 좋은 범위가 된다면 계속적으로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의 경우에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거나 기름진걸 많이 안 드시는데도 호르몬의 변화나 이런 걸로 인해서 고지혈증이 생기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운동 유무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약물을 먹어서 적절하게 유지가 된다면 계속 드시는 거고요. 혈관 질환, 관상동맥 질환이 있다든지 뇌졸중이 있다든지 이런 분 빼고는 정상인 분이 예를 들면 6개월 약을 먹었는데 110, 100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약을 6개월 정도 끊고 정상 수치로 되는지 또는 다시 올라가는지를 또 일정 기간 후에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약물 유무를 갖다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계속 먹는 분도 계시고 끊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은 정상이 됐다고 무조건 끊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유전적인 성향이 어떤지, 내 성별이 어떤 건지, 내가 고지혈증이 왜 생겼는지 그 원인에 따라서 약물을 계속 먹을지 중단할지 아니면은 드셨다 끊었다 할지를 주치의와 같이 상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분의 약 드시는 거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해보죠. 일단은 처방약으로 신지로이드라는 갑상선 호르몬 약제, 그다음에 수면제, 그다음에 비염 약물 드시고 계시고 영양제 같은 것도 좀 드시고 계신데 사실은 이 갑상선 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는 분이기 때문에 수술을 해서 호르몬 처방약은 반드시 드셔야 되고 알러지 약들도 계절성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드셔야 되는 거고 수면제도 어느 정도 밤을 꼬박 새우는 것보다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잠을 좀 주무시는 게 우리가 모든 약물을 처방할 때 득과 실을 따져서 득이 많을 때 의사들이 처방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항암제가 몸에 안 좋은 걸 뻔히 알면서도 암을 죽이기 위해서 처방하는 것처럼 너무 수면제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시는 것도 좋지 않고요. 너무 당연히 의존한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항상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꼬박 새는 것보단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드시면서 푹 주무시는 게 오히려 건강에 낫다. 그런 의미에서 이분은 제가 보기엔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영양제를 드시고 계신데 제가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도 말씀드립니다만 요즘 웬만한 영양제들은 다 검사를 해서 이게 나한테 진짜 필요한 것인가? 그러면 먹었다면 이게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된 건가? 옆집 분이 얘기해서 좋다고 그러니 나도 좋은가? 아닌가? 필요 없는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 보고 드시는 게 좋겠고요. 이분의 경우에는 지금 이런 건강검진에는 지방산 검사가 안 돼 있어서 오메가3가 부족한지 저 제품이 과연 나한테 지금 잘 듣고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오메가3 하면 수십 가지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콜라겐은 대중매체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만 저 콜라겐 자체가 실제로 피부로 들어가는 혈관에 들어가기에는 우리가 입으로 먹는 콜라겐 덩어리가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단백질을 먹는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유튜브를 보시는 영상을 보시는 콜라겐 관계자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알면서 방송하는 거니까 제 말은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사실은 눈 건강에 대해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안과 가서 눈이 필요해서 가면 안과 선생님들이 할 말 없으면 안구건조증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한 영양제가 없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루테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돼 있는데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 없는 게 좀 문제고요. 밀크시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피하 지방이라든지 내장 지방을 좀 감소시킨다고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간 독성이나 이런 게 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특히 밤늦게 식사를 조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제가 부정적인 생각 없이 권해드리는 영양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